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적분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저 적분은 확실히 틀린 적분입니다. 뭐 EX-3에 대해 적분에 따라 우겨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 지금 X에 대해 적분하라고 명기가 이미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EX-에 대해 적분하면 사실 옳은 연산이긴 한데 그런 연산 하시면 안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과정은 X에 대한 적분임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X에 대한 적분이 아니므로 틀렸다 이거죠. 예. 만약에 저희 옳은 연산이라면 양변을 미분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근데 양변 미분해 보시면 우변이요 2x-세제곱 곱하기 2가 나오죠. 그쵸? 예, 그래서 x에 대한 적분이 아니므로 틀렸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2번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치환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페이퍼가 이쁘게 안 쳐지네요. 예. 한 3개 줘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건데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를 도저히 내가 적분을 못하겠다 이거야. 근데 원래 이제 피적분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적분 못하겠다 했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뭐냐면 합 또는 차로 고칠 수 있는가, 혹은 모양을 바꾸면 어떤 함수의 미분의 결과인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그게 된다면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프로세스로 선택하는 게 치환적분이고요. 얘는 지금 치환적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환할 대상이 없는데 지금 뭘 치환한다는 거냐, 약간 이런 관점인 건데, 이 fx가 좀 복잡한 함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이해도가 좀 높아야만 이게 납득이 되실 건데, 뒤에 많은 예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예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보시고 나서 다시 여기를 보면 아,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좀 납득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라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를 해석할 때 물론 여러 개가 막 복잡하게 물려있는 함수들을 합성함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함수처럼 보이는 함수들을 합성함수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함수도 사실은 y는 뭐 x라는 항등함수를 y는 2x라는 함수에 합성한 다음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에 다시 합성하면 얘가 합성함수의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주도적으로 함수를 이게 뭔가 합성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게 사실 치환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딱 봐도 합성함수가 표가 나는 그런 피적분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물론 걔들도 치환하면 적분이 되지만 굳이 치환을 안 해도 적분이 되거든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 실제 치환적분의 꽃은 합성함수처럼 보이지 않는 함수를 무언가의 합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적분하는 게 치환적분의 꽃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x란 놈이 사실은 어떤 함수의 결과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t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gt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x가 뭐 여기 보시면 단 x는 t에 관한 미분 가능 함수 gt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얘를 gt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적분 변수가 사실 바뀌게 되거든요. 이거는 먼저 그 증명 먼저 보여주고 나서 다시 설명을 덧붙여서 해볼게요. 그냥 함수 fx에 부정 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합시다. 많이 쓰던 표현이죠. 네. 그러면 fx를 부정 적분한 결과는 당연히 large fx 플러스 적분 상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요걸 1이라고 하죠. 그리고 함수 large fx를 t에 대해 미분해 볼게요.
x는 지금 gt라고 했잖아요. 사실 gt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x밖에 안 나와 있어도.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억지로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large fx를 t에 대해 미분하라고 하면 t가 없으니까 그잖아. 예.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x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x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그리고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fx가 될 거고요.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g't라고 써도 되겠죠. 다시 써보면 x가 gt니까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large fx를 미분했더니 이게 됐다라는 얘기니까 부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저 우변에 있는 이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된다는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부정적분의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증명 아주 명백하죠. 예. 그리고 증명 과정에서 사실 뭘 사용합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을 사용하니까 치환적분의 핵심은 합성함수의 미분의 역연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옳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걸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를 적분하자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과정을 제가 밑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알겠죠? 예, 밑에 이제 설명을 제가 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3번에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x를 gt로 치환합니다. 그런데 치환적분의 핵심은 무엇을 치환할 것이냐라는 건데 fx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함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치환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뭐 x를 치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치환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치환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치환해서 모양을 바꿨을 때 부정적분이 가능해 보이는 아이를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텐데 이게 문제마다 달라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괄호 안의 식 합성한 함수의 관점을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호 안의 식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합성함수로 해석하기 좀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수에 포함된 식이라던가 아니면 분모의 식이라든가 아니면 분자의 식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치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환을 잘못해가지고 치환적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또 치환해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게 되면 보통은 첫 번째로 치환을 선택한 아이로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적분이 되게끔 하는 어떤 경지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 결과식의 모양. 지금 이제 이거의 모양 만들어야 되는 관점이잖아요. 즉 x만 치환해가지고 fgt로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dx도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dx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x는 gt를 이거의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것이고 우변은 g't 이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곱셈 연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건 바꾸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dt를 이제 우변에 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식의 모양을 바꿔주면 dx는 gtdt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dx가 gtdt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이렇게 하면 모양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끝난 거죠. 이제 세 번째는 1과 2의 결과를 대입하시면 돼요. 치환할 거 치환하고 dx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fx dx라고 나와 있던 이 부정적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얘는 적분을 하게 되면 색깔 맞춰줄까요? 네. 적분을 하게 되면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 식은 t에 관한 식이 나올 텐데 이 t라는 변수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적분이 어려워 보여서 적분을 하려고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답을 t에 관한 함수로 쓰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네 번째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다시 x에 대해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치환적분을 하는 어떤 방식을 서술한 거고 치환적분이 왜 옳으냐라는 건 저 위에서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치환적분이 이래서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쉬운 거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너무 쉽잖아요. 합성함수가 뻔히 보여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를 y는 fx라는 함수 합성한 거고 저기 문제 보시면 large fx가 small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굳이 치환할 필요도 없는데 방금 배웠으니까 해보면 ax 플러스 b라는 놈을 t로 치환해봐라. 그리고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을 일단 x에 대해 미분을 해야 되니까 a 곱하기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b는 0 되는 거고 여기는 1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때 a dx를 a분의 1 dt라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부정적분이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얘를 t에 관해 적분하시면 스몰 ft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large ft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t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간단한 함수들은 이 과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치환을 안 해도 돼요. 얘는 이 상태에서 치환을 하지 않고 치환적분을 수행하려면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분의 결과가 p적분 함수의 곱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를 아직 치환 안 했는데 치환하고 싶잖아요. 근데 ax 더하기 b의 미분의 결과가 a잖아요. a가 안 곱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세요. 뭐 a는 f 앞에 곱해줘도 되고 뒤에 곱해줘도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a분의 1 써야죠. a 맞아. 예. 이렇게요. a dx 그리고
마치 이것을 적분 변수의 뜻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적분 변수의 뜻이구나. 아니면 진짜로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미 미분까지 해서 A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얘는 A분의 1 라지 F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건 뭐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내용을 스스로 체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치환하지 않는 치환적분이다. 이름도 좀 이상하죠? 치환하지 않는 치환적분이다라고 부르는데 치환하지 않는 치환적분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분의 결과가 피적분 함수의 곱의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미분의 결과는 상수배가 돼 있어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상수배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이기 때문에 사실 미분이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2번이 눈에 확 들어오죠. 왜냐면 gx를 치환을 할 건데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분의 결과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했길래 누구를 적분했길래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했길래 헷갈려 죽겠네요. 누구를 미분했길래 얘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 스몰 f는 라지 f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다. 얘 그냥 알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걸 미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뭐예요? gx에 대한 미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지 f가 스몰 x로 바뀌겠죠. 그리고 gx를 x에 대해 미분한 g 프라임 x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 같아요. 지금 저기 비적분 함수가 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적고요. 예. 이것도 치환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gx를 t로 치환할 거 아니겠습니까?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면 g 프라임 x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g 프라임 x dx를 dt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 중간식을 생각하고 바로 g 프라임 x dx는 dt라고 적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준식이 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t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까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잘 안 하고 치환하고자 하는 미분의 결과가 피적분 함수의 곱으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냥 이게 이거다. 이렇게 좀 빠르게 적분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세 번째 것도 봐볼까요? 이것도 보이죠? fx의 미분의 결과가 곱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치환을 해보긴 해볼게요. 분모의 식을 이렇게 t로 치환합니다. 이제 중간식을 생각합니다. f 프라임 x dx가 dt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테그랄 t분의 1 dt 이게 되는 거니까 에덴 절대값 t 플러스 적분상수 x에 관해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거의 외우게 될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근데 이것도 분모의 식을 내가 치환하려고 마음을 먹어보니 이미 분자에 그것의 미분의 결과가 있다. 즉 곱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얘 그냥 ln 절대값 fx 미분한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 적분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치환이 꼭 필요한 경우만 치환하고 치환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치환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치환하지 않는 치환 적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2x 플러스 1을 치환을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2가 곱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가 안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이렇게요. 그럼 2하고 dx를 합쳐서 그냥 적분변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2x 플러스 1에 대해서 그냥 적분을 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 dx 플러스 1 6제곱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12분의 1 2x 플러스 1의 6제곱 더하기 적분상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예. 심지어 이렇게 간단한 것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 적분하면 2에 2x 플러스 1인가? 근데 미분해 보면 2가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앞에 있으면 적분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더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예. 얘는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의 대상으로 삼을 건데 미분하면 2x잖아요. x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요. 상수배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러면 2x dx가 적분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1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1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에 6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이다.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눈에 뻔히 보여버리네요. 이 지수의 식인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미분하면 4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치환의 대상의 미분의 결과가 피적분 함수의 고배형수로 존재하니까 4x 더하기 3하고 dx를 전체를 적분변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냥 얘가 뭐야? 부정적분인 겁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네. 이것도 분수함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분모의 식을 치환한다고 생각해보면 그걸 미분한 결과가 3x의 제곱이에요. 근데 x의 제곱이 고배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에 대해 적분하시면 된다고 했죠. 3x의 제곱 dx가 적분변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3분의 1 ln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적분상수다. 이렇게 매우 쉬워지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요. 왠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코사인 x의 미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좋겠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코사인 x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적분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로 ln 절대값 코사인 x를 미분해 보시면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 되니까 사인 x 즉 탄젠트 x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치환 없이 치환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내용은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입니다. 제가 그 부정적분에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얘를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에서 굉장히 잘 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분모가 1차라고 하면 1차고 뭐 x의 개수가 어떤 상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배운 치환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수함수는 1차 분모가 1차인 형태 여러 개로 쪼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분수함수의 부정적분법에 이렇게 나와요. 예. 분수함수는 크게 가분수함수와 진분수함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가분수함수는 다항함수와 진분수함수의 합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진분수함수만 부정적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진분수함수의 부정적분이죠.
자, 진분수 함수를 부정적분한다고 하면 이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얘를 부분분수 분해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분수로 분해하여, 근데 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꼭 1차식 분의 상수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형태, 사실 똑같은 뜻이긴 한데 치환적 부분을 이용한다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적분 함수의 고배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면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ln 쓰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꼴에 치환적 분을 이용한다. 치환적 분이 뭔지 좀 이해를 하신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 어떻게든 이런 모양 만들어가지고 ln 뭐 절대값 fx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혹은 라지 fx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예. 그리고 이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과정 내에서는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예. 이제 이상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학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가분수 함수는 그냥 이거 이용하시면 되죠. 모든 종류의 가분수식은 다항식과 진분수식의 형태를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은 당연히 적분할 줄 아실 거고 진분수식은 방금 어떻게 적분하는지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분수 함수에 대해서는 고등수학 하 분수 함수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분수는 가짜 분수다. 가분수를 만나면 무조건 다항식과 진분수식으로 쪼개라. 무조건 쪼개놓고 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미적분에 적분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분수를 만나면 이거 가분수구나, 진분수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떻게든 문제풀이에 도움을 줍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부분분수 분해가 좀 간단히 되는 형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lnx를 이용하는 적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분모가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사실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는데요. 예. 분자가 가급적이면 상수가 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하면 상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 이제 우리는 그 시그마의 소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가 꼭 마이너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플러스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를 통분을 해보게 되면 분자가 얼마 나오죠? 분자가 3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앞으로 빼고 이렇게 쓰시면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적분 다 끝났습니다. 왜냐? 이렇게 될 거니까요. 얘는 어디 갔니? 이렇게요. 간단하죠? 예. 직접 미분해 보시면 저게 나오기도 하고요. 예, 볼래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쪼개야 되냐? 사실 얘를 1차로 쪼개는 건 불가능해요. 이 지금 분모가 3차잖아요. 예, 분모가 3차면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통분이라는 건 최소 공배수를 구한 거잖아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렇다면 분모로 존재할 수 있는 애가 x하고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3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가끔 나와요. 예. 그래서 얘를 x분의 상수, 가운데 부호도 모르겠어요. x 플러스 1분의 상수,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상수, 이런 식으로 쪼개줘야 되는데
물론 이 쪼개는 방식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ABC 잡고 하셔야 되거든요. ABC 잡고 하셔야 되고요. 예. 얘가 2고요. 그리고 얘가 마일이네요. 요 가운데 건 몰라요. 예, 가운데 건 잡고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그 부분수 분해 중에서 헤버사이드의 부분수 전개법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가능하긴 한데 그냥 항등식으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왜냐면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이기도 하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정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예. 근데 어차피 가운데 건 또 구하셔야 돼요. 뭐 A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분자가 x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구하는 과정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이 분자 계산해가지고 지금 미정계수도 못하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x분의 2는 2ln 절대값 x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얘도 2ln 절대값 x 플러스 1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쟤는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2제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얘는 제가 지금 그냥 저거 이거 미분하면 저거 된다는 거 외우고 있어서 바로 쓰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곧 외우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보고 1 더해서 앞으로 빼서 역수취하고 그 다음에 뭐 1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차 됐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거 아마 나중에 되면 왜냐면 이 x분의 1을 x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인 거 다 알잖아. 맞아요? 이거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얘구나 라는 거 그냥 알면 되고요. 3번은 가분수잖아요. 예. 가분수니까 얘는 나눗셈을 하셔야 돼요. 나눗셈 하는 과정 생각할게요. 나눗셈을 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몫이 발생하고요. 남은 건 x 플러스 2분의 1분의 2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즉 가분수식을 다항식과 진분수식을 쪼갠 거죠. 그럼 다항식은 그냥 다항함수의 적분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오, 이가 도대체 뭘까? 이 8번에 1번은 문제 좀 기억하실래요? 왜냐면 이게 내신에 내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좀 있고 이거를 문제집에서 보기엔 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면 얘를 20제곱을 전개해서 적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고배 형태니까 저 상태로는 적분이 좀 힘들죠. 힘들고 저 x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죠. 왜냐면 1-를 치환한다고 해도 미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저 x 같은 게 있을 필요 없거든요. 저 x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 이건데 저 x가 사실은 저 1-x랑 똑같은 거다 이런 관점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예측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를 과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면 제가 좀 회의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쓴 식이 피적분함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식 한 줄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의 적분은 각각의 차이다. 차의 적분이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거든요.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1-x에 대해서 부정적분 해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삽질 끝에 적분에 실패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네. 자 다음 얘도 이항분리를 좀 시도해 주시면 적분하기 훨씬 쉽잖아요. 근데 얘는 뭐 근호의 유리화니까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랑 같은 거죠.
적분 공식 쓴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냥 변형해서 풀 수 있으면 변형해서 풀어라. 이것도 고배 형태지만 반각 공식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반각 공식을 이용한다면 얘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2x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각 공식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되는데 어차피 쪼개야 적분하기 좀 용이하니까 쪼갰고요. 그 사인과 코사인 적분하실 때 부호 자꾸 헷갈리시는데 앞에다 플러스를 함부로 적지 마세요. 그냥 마이너스를 적으신 다음에 미분을 딱 해보고 오 플러스네 이러면 플러스로 고치면 되는데 처음부터 플러스를 고치면 막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좀 헷갈리잖아요 부호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미분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가 되니까 아 부호 플러스가 맞겠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쵸? 예. 자 다음 얘는 사실은 그 이 상태로 문제가 나오면 안 되고요. 예. 왜냐면 이 문제는 사실 제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삼각함수의 공식 중에서 곱을 합차로 고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신코는 신푸신반, 코시는 신마신반, 코는 코프코반, 신시는 마코마코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는 필수적인 공식으로 암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런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안 나오더라도 적분을 시킬 수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에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인 2배각으로 분리하고 코사인 3배각으로 3배각 뭐또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공식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덧셈식으로 분해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2x 더하기 x로. 그러면 또 코사인 3x 쪼개지거든요. 그럼 그거 다 전개해가지고 하나짜리로 다 만들면 적분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얘를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신코는 신푸신 반 이 공식에 의해서 만약에 이걸 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이의 부정적분이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번은 뭐 풀 줄 몰라도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할 적분이 어려운 경우 치환적분을 생각해라. 치환적분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더 쉬운 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플러스 1 근호 안에 전 식은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미분한 결과가 2x인데 x가 이미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이제 이러면 그냥 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접근하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3분의 2 2분의 1 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리죠. 괜찮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코사인 x를 치환을 시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1 플러스 코사인 x의 미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x거든요. 사인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죠.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x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되니까요.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치환 적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실제로 치환하지 않고 적분할 수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x를 미분하면 1이고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잖아요. 이거 아직 대놓고 그죠? 예. 그냥 보자마자 이거 ln 절대값 x 더하기 sin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굳이 뭔가를 여기다 적고 싶으면 이런 것들 좀 적어놓으세요.
x 플러스 사인 x 미분해 봤더니 이게 1 더하기 코사인 x더라. 그럼 분수를 미분한 결과가 분자에 있는 거잖아요. 분모를 미분한 결과. 그죠? 예. 얘도 마찬가지야. ln x를 한 문자로 보고 싶은데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그게 이미 고배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n x를 그냥 문자로 보고 ln x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ln 절대값 ln x 플러스 적분 상수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것도 뭐 때문에 이런 생각하게 되냐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않느냐. 근데 이게 비적분함수의 고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ln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치환적분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분적분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